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 오늘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최강욱 의원께서 나오신다고 하면 이 방송 스펙스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것이다. 오늘도 두 사람이 케미를 잘 맞춰서 하라. 제임스님은 이렇게 벌써 압박을 넣고 계신데요. 아주 기분 좋게 잘 받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흥분을 했는지 화가 많이 나셨어. 지금 부장판사에 대해서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화가 나시는 게 맞죠. 우리 국민 누구가 화가 안 나겠어요. 예. 어떻게? 아니 저도 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제가 맨날 뭐 나 술 못 마신다, 체질적으로 못 먹는다 이러다가 어느 날 룸사롱에서 친구들이랑 저렇게 얼굴 불카해가지고 찍힌 사진이 있다. 기사가 한 3,000개는 나올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 앞에 뻗치게 하는 기자들 한 200명은 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저게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그래요. 그 어떻게 증거가 불확실한데 조치를 하느냐. 뭐 이런 말도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정말. 민주당이 깠는데 제대로까지 뭐 저게 증거라고 내놨느냐. 뭐 네. 이게 우리 사회가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원래 직위원 부장의 해명이자 워딩이 뭐였어요? 일단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가 법대에 앉아가지고 자기 신상 발언을 했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 내용조차도 저는 지금 제기되는 의혹과 같은 그런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게 특정이 안 돼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내부의 사진을 이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냥 가구만 있는 빈 방의 사진을. 그런 곳에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간 게 확인이 됐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심지어 어제 제가 이수정 씨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이 우연하게 뜨길래 봤더니 저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랑 노래 부른 거 가지고 왜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 노래방에 저런 언더락스 술잔 있고 뭐 술 깨는 약 있고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아니 그걸 누군가가 제3자가 조작을 해서 이걸 페이크 뉴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예. 그런 것이라면 이제 논쟁, 이거 큰일 났다, 제대로 따져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예. 접대를 했던 당사자가 그러게요. 700만 원까지 결제까지 했고, 예, 그것은 이미. 현금과 카드가 분리가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 또는 우리가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장부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장부는 지금 제보자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자, 그 정도면 본인이 완벽하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국민들을 납득시키든지, 그렇죠. 아니면 받아들이고 뭔가 본인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네. 그 뒤에 본인의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이름을 하겠다. 그것은 제 인사권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가는 게 상식이고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말씀이고 게다가 대법원장도 그냥 있으면 안 될 일이죠. 예. 판사가 실제 저런 술집에 가가지고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술집에 가가지고 접대를 받는 장면이라고 추정될 수밖에 없는 사진이 나왔으면 예전부터 어느 기관이든 저렇게 되면 직무 배제를 시키고 제대로 된 감찰 조사를 하는 게 순서이자 원칙이었죠. 네. 그런데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윤리감사관실이 움직이고 있다. 윤리감사관실이 대법원장으로부터도 독립된 별도의 기관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감사 결과를 진행하고 보고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윤리감사관실에 철저한 감사를 주문하는 거 외에 당사자도 일단은 재판에서 좀 직무 배제를 시킨 다음에 뭘 하려고 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사자인 직위원 부장도 직위원 판사도 뭘 믿고 저렇게 무모하게 거짓말을 했는지도 참 궁금하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제 소식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론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천만다행이다. 아니면 정말로 신속하게 잘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최강욱 의원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댓글도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좋아요 누르면서 이 방송 보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국내외에서 함께 볼 수 있다. 스픽스 구독도 중요하지만 최강욱 TV 구독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최강욱 TV도 구독 함께 해달라는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드리고 공수처 수사로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위원도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대법원도 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요거는 합리적인 추론이 맞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예.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추론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 어쩌자고 이러는 거.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재판 진행을 월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타의 내란 사범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주중에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보통 사건의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대로 재판 진행하는 게 용납돼서는 안 될 상황인데 하물며 지금 내란 사건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재판장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냥 놔둔다? 이거는 둘 사이에 무슨 흑막이 있거나 뭐 엄청난 전우애가 있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직위해제 조치, 직무배제 조치를 해왔는데 특히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더 그랬죠. 이제 직위해제라는 뉴스를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경찰한테서 제일 많이 보고요. 맞습니다. 큰 사건이 나면. 그 다음에 군인 지휘관 같은 경우에도 부하들이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은 바로 보직 해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무슨 뭐 처음부터 뭐 추상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라는 것부터 얘기를 일단 시작했잖아요. 법원의 반응이. 그러고 나서 민주당이 그러면은 증거를 건네주면 할 거냐? 건네주겠다. 그러니까 건네받고 나서 이제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모습. 지난 금요일하고 이번 월요일 날 여기 현장에 지금 가봤다는 거잖아요. 윤리감사관실 사람들이. 근데 금요일 날 간 거 외에 월요일 날 저 사진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월요일 날 신속하게 저렇게 움직였겠느냐. 지기현 판사의 말이 없었으면 이렇게 움직였겠느냐. 이런 의심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사진이 있다고 하고 그거를 법원행정처에 전해줬다는데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뭐 삼겹살에 소맥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진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이게. 서로 이렇게 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것 아니냐.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봐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이런 묘한 상황이 있다는 것 대법원에서 오해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그렇죠. 네. 아마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례는 수도 없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직위원 문제는 본인이 접대를 받았다, 사법 처리를 받는다 만다라는 것과 대법원이 최소한 국민들에게 남아 있는 신뢰를 그나마 지키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라. 이 라는 사람들이 말씀. 정말로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게요. 신뢰라고 하는 게 책임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신뢰를 더 받아야 된다. 또 권한이 막강할수록 그 신뢰가 없이 권한을 행사하면은 그거는 그냥 폭력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삼권 분립의 새 기둥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 행정부나 입법부 소속의 공직자가 이런 모습과 이런 상황과 이런 사진이 드러났을 때 대표님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간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왜 사법부만 특히 판사에 대해서 그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위헌적이고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인지 이게 제 식구 감싸기 내지는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니면 뭐라고 설명될 수 있는 건지 제대로 좀 국민한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다 죽자는 식으로 에라 모르겠다. 이게 대한민국을 존속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로 어떻게 다 죽자, 다 뛰어내리자, 뭐 이 이렇게 갈 수가. 사람들이 뭐 경쟁 상품이 충분히 있는 예를 들면 뭐 라면 회사 같으면 아니 우리 그냥 문 닫고 다 죽자 이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이 사법부라는 네. 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금이 가고 그 기둥을 앞장서서 보수하고 지켜내야 될 사람들이 가서 기둥을 그냥 한마로 때려 부시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 이거를 이 사람들을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지금 우리가 칭해줄 수 있을까 참 걱정되는. 상급 기관이 없고 지휘 감독 라인이 없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더라도 제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공수처인데요. 예. 공수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수사 착수한다. 형사 3부에 배당을 했다라고 네. 하는 이 공수처의 의지 표명은 평가할 만합니까? 예, 그렇죠. 그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공수처가 마침 또 그간에 뭐 8개월씩 미뤄져 있던 검사들이 좀 보강이 됐잖아요.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검사들이 가니까 또 새로운 사건들이 좀 배당이 돼서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빨리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만은 어떻든 공수처가 이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 게
그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죠. 그리고 공수처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자, 15일 날 고발을 했는데 20일 날 수사 착수했다.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수사를 본격화한다고 하면 형사 3부에 뭐 김대한 뭐 부장 검사가 이제 주도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느냐는 것은 제가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좀 의원님께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지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예. 공수처에 가 있는 지금 중요하고 민감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내란 사건과 관련한 여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공수처가 더 이상의 무슨 수사를 진척시켰다는 얘기가 없고 윤석열, 김건희 부분도 마찬가지고 심우정 부분도 사건이 배당만 돼 있는 채로 지금 한참 시간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놀고 있지는 않을 거고 뭔가 내부적으로 이게 정리를 하고 있고 초동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물리적인 한계가 지금 여기 너무 명백하게 보이고 인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오죽하면 공수처장이 직접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공수처 제도를 더 손봐주시고 인력을 보강해주고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거의 호소를 하던데 네. 어떻든 공수처가 이런 의지를 다지고 본인들의 역할 또 국민들의 기대 이런 것들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좀 이번에 뽑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사의 진척을 위해서는 이제 출발을 해야 하는데 네. 출발을 한 게 첫 번째 이제 해당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네. 주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개인과 사무실과 뭐 어딘가에 대한 압수수색. 그렇죠. 이런 것은 신청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하는 게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게 될 텐데 그 전에 사실은 수사의 단서나 그 정황 증거들을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먼저 일단은 저 사진들의 확보,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과 정보들이 있잖아요. 접대를 한 당사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사실은 신속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제 사진이 공개가 돼서 지규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저 옆에 모자이크로 처리된 두 사람이 있잖아요. 예. 지규현은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어디서 나갔구나 하는 걸 바로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위 사법부 차원에서 이거를 자신들의 어떤 밥그릇 지키기로 대응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그 제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직무 관계자가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뇌물 혐의가 있다는 거 말이 네,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직무 관련성을 활용한 보복, 법원의 조직적 보복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으려면 저는 기대하기로는 26일 날 지금 법관 대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네. 공수처가 압수수색이라는 최소한의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보자는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로 제보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듣고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이것은 비밀이 보호되는 상황에서 일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거고. 그럼요. 두 번째는 동석했던 저 두 사람도 뭐 이렇던 저렇던 술을 마셨으니까 네. 협조를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네, 네. 본인도 어떤 식으로든 면피를 하든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자 그런 걸 보면은 자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벌써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받아주겠느냐 안 받아주겠느냐 이거 지금 사실 걱정할 건도 아닌데 이미 증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걱정할 수준입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해도 다들 하시는 상황 아닌가요? 예, 예. 사법부가 그동안에 보인 행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압수수색 영장까지 뭐 저기 발부하지 않고 뭐 이런 일은 잘 없었거든요. 예. 그 전에 오히려 법원하고 검찰 수뇌부 간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내보낼 테니까 예.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고 강제 수사하는 것까지는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의 물밑 작업을 한 적은 좀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식화돼서 이렇게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국민들을 상대로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행태로 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뭐 법원의 자체 감찰을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판사들이 지금 분명히 상당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기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대법원장이나 행정처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끝까지 뻗치기, 네.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서 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기각해 버립니다. 네. 또 다른 걸 가져갔는데 또 기각합니다. 네. 계속 기각을 해버려요. 그럼 수사는 안 되는 거죠. 수사가 안 되진 않죠. 그거는 이제 그 과거에 검찰이 했던 일종의 수법에 비춰서 보면은 예. 여론전에서 법원이 완전히 밀리는 결과가 돼서 제보자도 용기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예. 그러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제보자도 법률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사람도 그냥 당할 수는 없을 것이고 뭔가 본인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는 절차를 밟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다가 이미 상당 부분의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했는데 그걸 숨겨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현재 드러나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겠고 이제 여죄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압수수색 영장을 자꾸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하게 되면 좀 어려워지긴 하겠죠. 근데 일단 물꼬가 트이게 되면은 그거 막아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꼬가 트이면 못 막을 거니까 예. 아예 원천 봉쇄를 하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 진행합니다. 그 부족하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다. 네. 신청을 합니다. 네. 자,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청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건 공수처가 수사하면 공수처가 하는 공수처가 거죠. 청구를 합니다. 네. 이것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긴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감당해야 될 어떤 여론의 질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고 예.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자꾸 잡음을 일으키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직무배제를 시켜서 이 사람을 수사하는데 사법부 전체가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은 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어리석은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이걸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지금 매우 비상식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자, 그러면 수사를 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것도 기각한다. 심지어 특검 같습니다. 예. 또는 이건 상설특검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짧은 기간 안에 예.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네. 또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영장을 기각을 해버린다. 네.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만 뭐 가지고 기소를 가지고 하는데 해야죠. 그때도 또 봐줍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2판 4판 가보자는 겁니다. 예.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 예, 예.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걸 혹시 직위원이 버틸 수 있을 정도라면 첫 번째 천하무적의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 죽이면 다 죽는다라고 본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난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것. 네. 이거 아니면 이게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라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정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까지는 발부해주고 그 다음에 재판하면서 그냥 무죄로 우리가 다 끝내버리겠다. 네. 그렇게 하고 오히려 직위원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을 무고로 예. 고소해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공수처 물먹이고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뭐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우리가 걱정을 하는 지금 현실인데 해야 되는 현실인데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런 상황까지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이 정도 상황에서 지금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버틴다는 게 망상이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여전히 대통령으로 건재하고 직위원이 김건희 친척이어가지고 무슨 전에 누굽니까 해병대 사령관 사단장 임성근 이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라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총장일 때 판사를 사찰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캐비넷에 넣어놓고 협박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의혹을 강력하게 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모종의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동원돼가지고 만들어내서 그거를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한 판사를 엿먹이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법원의 대처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직위원 본인 스스로 지금 자기가 한 말이 몇 시간도 안 돼서 금방 부정당하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지금 반응이 없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거를 지금 그냥 뭉개고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거를 본인들이 이제 깨달을 시기가 머지 않았다. 그리고 빨리 조치해야 된다. 제가 초현실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 중 이유 중에 하나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 또는 기관이 완전히 범죄 집단처럼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 정말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보여주는 상황이나 모습이 그렇죠. 워낙 비상식적이어서 비상식적이라는 말도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 비상식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획책하고 기획하는 자들의 뭔가 다른 초현실적인 이유 뭐 이런 게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수처 수사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제가 그냥 혹시 경찰하고 지금 합동 수사해가지고 인력이 지금 공수처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뤄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조 수사를 통해서 뭔가 좀 뚫고 나갈 방법은 없느냐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봤는데요. 그게 그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예. 내란 사건에 왜 공조수사본부가 있었듯이 예. 이런 어떤 내란 및 그 관련된 중요 사건에 관한 공조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협의하고 같이 협력할 주체가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이 없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임명하라 그러면 또 알박기 인사가 될 거고, 그러니 경찰도 쉽게 저게 공조에 응해가지고 뭘 할 여건이 지금 분명하지가 않을 거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사건을 경찰하고 공조해가지고 정보와 수사 과정을 공유해 가면서 상호 신뢰하에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검찰에 하도 대이기도 하고 너무나 못 믿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찰은 좀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경찰 내부에 이미 이제 반란에 가담한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그 자들이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할지 또 알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럴 때 공수처가 경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라고 하는 것도 기관 간에는 좀 걱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한정없이 늘어질 일이 아니고 뭔가 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는 일이라면 상당한 부분의 수사를, 특히 이제 내란 사범과 관련된 여타의 수사에 대해서 경찰과 공조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의 수사 역량을 조금 공수처가 경찰에 넘기더라도 이거 지금 판사나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사실상 고유 업무잖아요. 지금 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처장이 좀 여러 역량을 발휘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수처장은 사실은 그간의 인력 보충하는 문제, 조직 추스르는 문제 이런 게 조금 더 취급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여유를 가지고 앞뒤 관계를 좀 생각해 가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또 특검 수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 가면서 이 순서와 경중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는 높이 살 수 있으나 실제 신속하게 내용까지 꽉꽉 채워서 가기에는 지금 공수처가 한계가 있다. 네, 물리적 한계가 너무 물리적 커요. 한계가 아무리 있다.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예. 사람이 있고 장비가 있고 예산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예. 움직이는 건데, 조직이라는 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오늘 공수처의 전격적인 수사 착수가 대법원의 압박은 상당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예. 어차피 수사를 통해서 이게 다시 들춰진다고 생각하면 결국 수사는 감사 자료를 다 이건 받아서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들이 또 처벌받는 일까지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압박은 될 겁니다. 자, 대법원은 지금 우리 최강호 의원의 판단으로는 네. 대법원이 지금 이 문제를 신속하게 조사해서 조치를 못하는 이유가 네. 약점이 잡혀서 그렇다. 아니면 그들이 이야기한 대로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 당사자 부인하고 있다. 이런 후자 쪽입니까? 아니면 전자 쪽에 뭔가 지금 저는 이건 거의 100%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라는 표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여튼 이 사건과 관련된 처리 방향을 예. 방침에 개입 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예. 대법원장이 안 하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그 무능한 예. 대법원장인 거고, 사안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 한정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판사는 구름 위에 있는 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 땅 위에 사는 개돼지들이 이거를 건드린다는 것 자체를 내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일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에 겪은 일이 지금 한 70 가까운 평생을 살면서 처음 겪는 모욕이자 봉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의 잘못이 커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기보다 내가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왜 난리냐 이런 생각을 갖고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게 어찌 보면은 조희대 씨 입장에서 동일한 세력이나 동일한 구성원들이 나를 상대로 똑같은 어떤 비난의 그 화살을 던지는 거에 내가 그냥 당하지 않겠다 이런 오기를 부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법부 수장으로서 이거 그 조직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놔두면 안 될 일이란 말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짧은 식견이나 오판에 따라서 이 큰 그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고 법원 행정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 다뤄야 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뭉개고 넘어갑시다라고 할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대법원장을 쳐다보고 얼른 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모든 사안에 보면 조희대 씨는 말 안 하는 입장이 네,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상황을 보면 그냥 뭉개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지 않나.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지휘권을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그 내부 감찰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행정처장이 윤리감사관을 지휘하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까? 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거야. 예. 제가 며칠 전에 해야 돼요. 방송하다가 법원행정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저는 평소에 천대엽 행정처장이 그래도 좀 중립적이고 균형감 있게 업무를 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다 이 말하고 나서 막 댓글로 제가 폭탄을 맞아가지고요. 왜냐면 좀 촉구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러면 다 죽는다. 대법원도 다 죽고 사법 그렇죠. 체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직위원 한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사법부가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이 계속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네. 그래서 제가 대법원장 책임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법원행정처장은 그 사법관료 조직 체계에서 대법원장 밑에서 대법원장이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가장 최초의 뭐랄까 그 지휘복종 관계 개선상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 자기가 어떤 의사를 관철시키고 주도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윤리감사관한테 실질적인 지시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도 대법원장으로 보는 게 맞지. 행정처장이 윤리감사관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는 주체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거고 천대엽 행정처장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받는 비난 내지 비판은 당연히 감수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간의 처신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도 한 40% 정도는 내가 한 거 아닌데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깨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이 아니 소위 자기 생각할 적에 이게 지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증거로 판사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더더욱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리고 멀쩡하게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사람으로 지칭되면서 당신 뭐 하고 있느냐라는 소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오만불손한 자세인 것이고 절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나 역할이 삼부 요인으로서 왜 규정되어 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을 왜 저기다가 자꾸 언어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이 사람이 과연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가. 자, 지금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윤리감사관실을 어떤 식으로든 지휘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을 알면 그럼 조희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 예. 이 사안을 사법부에 대한 공격 첫 번째. 두 번째 허위 사실을 가져와서 직위원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공작 이런 정도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판사들의 세상에서 좀 시민들이 놓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감정과 정서를 공유하면서 전문가 내지는 고위 공직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한 자존심 내지 오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법관 생활을 오래 하면서 특히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위치에 가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다른 부류의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법조계 안에서 그렇게 또 대우를 받고 예를 들어서 그 군의 비유를 하자면 별을 달고 나면 네. 병사들하고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예, 예. 심지어 영관급 장교들하고도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런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끼리끼리 앉아가지고 이걸 지금 과거에 없었던 일을 가지고 앞섰던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붕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세상이 달라져 있고 주권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런 거예요. 조희대 씨 내가 옛날에 지방법원 부장판사 할 때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부장판사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다 90도 이상 조아렸는데 특히 이 사람이 또 TK 출신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판사가 재판 이 사람들의 로직은 그런 거일 수 있다고. 윤석열을 풀어줬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뒷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갖은 지금 똥바가지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모욕과 수모가 완벽한 증거가 없이 이 수모가 진행되는 걸 방치한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는 어떤 판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 선에서 막아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상황을 오판하고 있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내용의 중대성을 너무나 잘 아는데 네. 아 이거 심각한데 수단이 별로 없다. 직위원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게 끝나고 나는 내가 법관으로서 대법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우리 사회에서 완전 매장될 수 있으니까 예. 이판사판이다. 끝까지 버티고 가면 민주당도 대책이 없을 거다. 네. 우리가 대충 판단해보니까 민주당도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나온 게 거의 마무리 수준이고 대선 국면에서 또는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 이걸 가지고 계속 정치 공세하면 아 사법부 죽이기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그냥 반반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알고도 지금 버티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무모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직위원 판사가 이 집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집도 다닌 거 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도 이런저러한 문제나 정치적 공방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현장 확인부터 뭐 당사자에 대한 더블 크로스 체크까지 여러 가지를 확실하게 다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드러낸 증거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추가로 더 내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지금 대표님이 질문하신 수준으로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거는 판단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들 자유인데 네. 너무나 무모한 오판일 가능성이 높다. 그 지금까지 판사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평가는 자, 평판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평판에 대해서 민감하다. 두 번째 민심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원래 간도 작고 좀 심성이 그렇게 막 이렇게 거칠지 못해요. 거칠지 예. 못하기 때문에 네. 대체로 수용하고 수긍하고 그래서 민심의 방향대로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오히려 더 뻗치기, 아이고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보면 혹시 직위원부장 판사가 김영현을 비롯한 다른 사람 지금 재판 쭉 하지 않습니까? 예. 아 이것까지 내 마음대로 해버리겠다라고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재판부 교체가 안 되고 네. 그대로 가는데 수틀리면 내가 그냥 빨리 해서 결심하고 다 무죄 선고하고 내란 세력 방면하겠다. 아니 이럴 당장 가능성 지금 말씀하신 김용현이 거예요. 구속기가 만료가 지금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결정할 때 아 이거 불구속 재판해라고 할 수가 있다. 6월이면 지금 그렇게 구속기가 만료가 되는 걸로 지금 6월 중순 정도면 예. 되죠. 6개월 지나니까. 예. 그래서 아 그냥 풀어줘서 불구속 상태 재판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개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공범이든 종범이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아예 죽을 각오하고 그냥 마음대로 재판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직위원이 나쁘게 맘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예. 그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시간만 끌면 되니까. 예. 근데 그런 저런 점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귀한
그 시간과 전파를 낭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시간을 함께 뺏어가면서 걱정하는 이 현실 자체를 예. 대법원장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예. 계속 드리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혼자서 무슨 오판에 빠져가지고 오기 부리고 버틸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의혹은 의혹을 낳고 이 의혹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한 번에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하신 말씀들 중에. 그런데 지금 딱 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진지하게 충고를 하는 건데 이 부분조차도 자기들의 어떤 오만함에 빠지게 되면은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이런 점은 좀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하는 모습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예. 검찰 쪽과 비교를 좀 해보면요. 검찰은 내부에서 수사를 하다 김건희 봐주자 해도 어느 한쪽에서는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는 치고받고 이러면서 네. 뭐 설득이 언론에 던져서 소환 조율하고 있다, 소환해야 한다 이제 이러면서 이견이 존재하면서 네.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대법원은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게 제가 좀 충격적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전국 법관회의가 있지만 좀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왔어. 이거 네.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대법원장님. 요거는 민심대로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충원을 하고 직언을 해서 정말 사법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내부의 일종의 좀 비판기는 이런 것들도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매우 글쎄요.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거를 법관 대표회의가 사실은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법관 대표회의의 구성원들조차도 지금 지교연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시대 상황에 발맞추지 못하고 도태돼 가는 거죠. 이러면은 근본부터 이제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아까 이제 우리가 걱정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교연 판사가 그대로 뭉개고 버티고 앉아가지고 이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그냥 끌고 간다. 네. 뭐 민주주의야 뭐 법치주의가 어떻게 훼손되거나 말거나 내란에 대한 단죄가 뭐 무산되거나 말거나 계속 그렇게 간다라고 할 때 아무런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 탄핵 소추를 통해서 직무정지를 시키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는 게 대법원장이 지금 취해야 될 선택이나 방식이냐. 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버틴기면 아무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예, 분명히 탄핵 소추를 통해서 직위원은 직무배제를 시킬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법원은 더 상황이 곤란해지는 거죠. 타의에 의해서 예. 너네는 강제로 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정 능력은 없는 집단이구나. 그냥 니들끼리만 잘났지 다른 사람 얘기는 지금 아무 귀담아 듣지도 않고 개돼지 취급하는구나. 이런 비판까지 굳이 자초할 필요가 있겠냐. 제발 정신 차리시라. 전국의 법관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이 잘 안 올라옵니다. 네. 어제 사진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 비판의 목소리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네. 여전히 이것은 공작위에서 직위원 부장판사가 뭔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냥 시쳇말로 헐 이게 예, 사진 예. 공개되면 헐 이게 많은 것 같고 예, 그 전까지는 직위원 부장이 법정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예. 억울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기사들을 서로 막 공유하고 했던 것 같더라고. 직위원이 입장을 밝혔는데 아니랜다. 예,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제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 예. 아이 뭐 그러면 그렇지. 설마 저렇게까지 했겠어. 그랬다가 이제 저게 사진이 딱 공개되니까 헐 이렇게 간 건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들도 조직의 구성원이고 어쨌거나 자신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대법원장의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이 저렇게 뭉개는 식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걱정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정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사건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향응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것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옛날 일 끄집어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판사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예, 이 문제는 지금 윤석열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그 재판과 관련한 향응을 받았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직위원이라는 사람의 평소 행적이 되게 건전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건강하지 못한 결정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저렇게 백주대낮에 머리 드라이까지 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잖아요. 실제로 제보한 분도 윤석열을 저렇게 풀어주는 걸 보고 내가 화가 나서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개인의 권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에서는 뭐든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판사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도 없는 시간 단위로 무슨 계산을 해가지고 뭐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법정에서 아주 협소한 사유를 들어가지고 뭐 난데없이 비공개 재판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거나 윤석열에 대한 지나친 배려를 통해서 저거 뭐야 하는 식으로 특이한 행동을 보인다거나 이게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법관으로서 지금 현재 본인이 행하고 있는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이 사람이 있는 거냐. 그리고 과거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디 가서 술이나 얻어먹고 다니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 같더라. 그러면 이런 자한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될 책무이자 그 책임의 몫인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그런 비판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생활들을 쭉 이어져 가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특권인 줄 안다고. 네.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생각하는 수준이. 혹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윤리감사실은 대선 끝나기 전까지 예. 지금 직위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 내리지 않는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당장 조치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예.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저 윤리감사관실이 결론을 내놓을 것이다. 내놓는다. 예,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내놓아야 된다. 예. 내놓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뭉갠다고 해서 뭉개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그냥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은 수사를 촉구하는 의지가 빗발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윤석열이가 월요일 날 재판받으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직위원이 또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냥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민주당도 그 다음 주에는 탄핵 발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초래될 게 뻔한데 그리고 국민의 어떤 여론의 지지를 지금 받지도 못하잖아요. 이 사람들 억지 쓰는 게 뭐 이수정, 나경원 이런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SNS에 한마디씩 쓰고 거기에다가 그냥 맹목적인 지지자들이 아니 노래방 가서 친구들하고 노래도 못 부르냐 이런 식으로 댓글 달고 있는 수준인데 네. 뭐를 이 사람들이 지금 대처하고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 망하는 길이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차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윤석열 다시 나왔을 때 주기현이 또 신상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얼굴 자세히 보니까 나 아니더라. 다른 사람 얼굴이다. 뭐 또 나 잠깐 들렀다 나온 것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신상 발언을 하면. 그래서 계속 이제 시간을 끌고 간다는 것이고. 탄핵이라는 것은 절대 못할 거다. 대선 전에 탄핵했다가 어떤 후폭풍이 있는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탄핵을 시켜라. 라고 해서 뭔가 정치적인 액션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예. 당신들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 내지는 탄압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수 있겠냐.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전제가 되는 게 여론이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느냐에 네. 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놀랐던 게 대법원은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재판에 왔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판사가 저런 데 가가지고 접대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아 저거는 그냥 추상적인 일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눈이 그렇게 어둡지 않고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라는 거를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중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죠. 제가 도발적으로 질문 드릴 건데요. 너무 충격을 받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2주 딱 남았습니다. 네.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 잘못을 다 없앨 수도 있고 사면도 받을 수 있고 복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초대형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재명만 대통령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때까지만 기다려보자. 그때까지만 버티자. 그때까지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하고 있자. 버텨보면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든 사라지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산다.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초현실적으로 거죠. 모여서 네. 무당한테도 물어보고 어디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는 집단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그걸 나서서
진짜 총을 가지고 2km 안에 저격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걸 가지고 꿈을 꾸면서 망상으로 버티면서 나라야 망하든 말든 사법부가 붕괴되든 말든 신뢰가 있든 없든 뭐 원래 인생이라는 게 다 이판사판인데 에라 모르겠다 기다려라 라는 정말로 하지하책이 아니고 천하의 몹쓸 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지는 않느냐라고 제가 도발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 뜻대로 그러면 세상이 움직이면서 다 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정도의 우리가 역량을 축적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나 낌새가 보이면 국회가 또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동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직위원 청문회도 할 수 있는 거죠. 판사의 비리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탄핵소추를 발의한 다음에 그걸 이유로 청문회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막아낼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자체 조사나 수사가 미흡하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점들을 통해서 그런 망상은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선 전이라도 정말로 정신을 차려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어떤 게 진실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든 대법원에 있는 윤리감사실이든 법원 행정처장이든 정말로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대선 전에 결정내 주십시오. 한마디 더 드리자면 대통령 선거 6월 3일 날 끝나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안 바뀌면 100% 탄핵되는데 탄핵되고 나면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그리고 상설특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말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지금 그나마 0.1%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신뢰조차 다 잃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예. 직위원이 물러나면 나도 사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희대 씨가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부분이 꽤 크게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당신은 사퇴해야 되니까 이 문제라도 그래도 처리하고 여기까지는 연루되지 않았다라는 걸로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돼지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도 태어날 때는 또는 우리 고명하신 대법관님들이 태어날 때는 다 아무것도 안 있고 그냥 부모들 앞에서 똑같이 다 태어났지 않습니까? 또 떠날 때도 다 비슷하게 떠나지 않습니까? 누가 들고 간 사람 있을 수 없고요. 왜 이러십니까? 나라 정말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만들어서 결국에는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좋은 나라 대동세상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빨갱이면 이게 무슨 전체주의고 이게 무슨 종북 좌파입니까? 오히려 제가 언급했던 그 단어들과 전혀 다른 가장 민주적인 가장 모범적인 가장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국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올라타 주십시오. 편성하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좋은 나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33,000분이 이렇게 방송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스픽스 구독, 좋아요만큼이나 우리 최강욱 TV 구독, 좋아요도 좀 많이 해 주십사는 부탁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그 말씀 드리니까 그 뒤에 별로 안 올라갔더라고요. 가서 구독 좀 많이 눌러주셔야 되는데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니요. 대표님 말씀 덕분에 지금 이제 구독자 50만이 넘어서서 와. 지난 주말에 갑자기 10,000명 이상 저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방송 많이 봐주시고 장하고 의원이 우리 스픽스 채널에 나와서 촌철살인으로 분석해 주는 것 때문에 아이고 내 억눌린 마음 함께 풀어줘서 최강호 의원 너무 좋다는 분들 제가 주변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친구, 동지, 어깨동무할 수 있는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최강욱 TV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방송 마칠 때 그래도 광고 열심히 할 테니까 이 광고도 들어주시면서 필요하신 분 꼭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최대 128만 원의 현금 지원을 하고 있는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때 48만 원, 휴대폰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는 렌탈할 때 최대 3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리는데요. 인터넷 성능은 다들 거기입니다.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가 있고요.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한 경력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사고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인터넷 비교원의 자랑인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교체하거나 이럴 때는 꼭 인터넷 비교원에 전화 한번 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572를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면 바로 서경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 오늘 내 광고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버벅대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비교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인데요. 5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순 100% 산양 순 100인데요. 산삼 순 100 1 플러스 1과 사은품 산삼지대 30포 한 상자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를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 30병에는 7년간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는 16,000건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보여주고 있는 가성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돌 없이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간 기다린 산삼 순백인데요. 가정의 달입니다. 아직까지 부모님께 선물 못하신 분, 이웃과 친구에게 선물하실 분, 검색창에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 1666-1080으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최강욱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산삼순백 저희들 1666-1080이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희들의 큰 힘이 되니까 늘 이렇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